이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 출신 민주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촛불 시위로 정권을 시작했습니다. 쇠고기 촛불 시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무고한 시민 1,500명 이상이 불법 체포 구금됐습니다. 그리고 4년 연속 여야 간의 대화는 실종되고 이명박의 충실한 신여로 전락한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에 의해서 애산안과 미디어 악법과 한미 FTA 등 무려 107건의 안건이 날치기 처리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참으로 참담함 속에서 이 무도한 이명박 정권 언제 끝이 나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실패한 정권, 그것도 철저히 실패한 이명박 정권, 그런데도 국민들에게 1000번, 10,000번 사죄를 해도 부족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 언론과 퇴임 인터뷰를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저와 같은 대통령의 인식에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예,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은 그 사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자화자찬하는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빈부격차 개선 성과가 가장 좋고 중산층도 줄지 않았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2008년 5배에서 작년에 7배로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는 2008년 856조에서 1135조 원 됐습니다. 저 표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국민의 절반도 되지 않고 저소득층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15.5%나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팍팍하게 살아가는 이 국민들에게 유로는 못할망정 이 무슨 막말입니까? 자, 고소영 인사라는 비판에 동의 못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의 인사가 고소영 인사라는 데 대해서 총리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임기 5년 동안 장관급 인사 68명 중에서 35명, 52%가 고소형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36명 중에서 23명, 64%가 고소형입니다. 5대 사정기관장 12명 중 8명, 67%가 고소형입니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은 능력을 보고 인사했다고 하는데 인사에 실패했던 천성관 검찰총장, 김태호 국무총리, 정동기 감사원장, 이동엽 헌재소장 후보자 등 9명의 낙마 사유가 뭡니까?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국회에서의 거짓 답변, 특정 업무 경비 유용 등.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능력입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능력입니까? 위장 전입 잘하는 능력입니까? 경비 유용하는 능력입니까? 이런 대통령과, 물론 총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통령과 함께 일한다는 것, 일했다는 것,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자, 4대강 사업. 이명박 정권의 숱한 잘못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도 나오지만 4대강 사업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4대강 사업 국민들의 70%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계 부실, 수질 악화, 유지 관리 비용 과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재검증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거 잘하는 일입니까? 저 양근 감사원장이 화면에서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도 감사원장 지내셨는데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이죠.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못 믿겠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정말 황당한 일입니까? 국가 최고 동수권자인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못 믿겠다. 그럼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법원의 판결을, 이 정부의 행정 조치들을 못 믿겠다고 하면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자, 민간인 사찰 보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전혀 모르는 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사찰 관련 문건에 BH 하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BIP가 최종 보고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는 국가인권위 마저 청와대의 불법 사찰 개입을 확인하면서 대통령에게 사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사찰하고 탄압하면서 반성하기는커녕 사죄하기는커녕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신문에 난 것을 파일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아니, 사찰이 신문에 난 것 파일링한 겁니까? 아니면 사찰한 것이 신문에 난 겁니까?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정치적 건물을 사찰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일반 국민을 사찰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중간에 제가 답변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은 제가 일괄해서 저는요,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사실관계가 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니까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지시했고, 보고받았고, 알고 있었고,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나중에 내리겠습니다. 총리, 노무현 대통령 왜 돌아가셨습니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죽음으로 몰아간 것 아닙니까? 태광 실업에 대해서 국세청으로 하여금 기획 세무조사를 시키고 그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광 실업만 세무조사했다면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정화삼 씨의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도 세무조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허리수술 받은 우리들 병원도 세무조사했습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가던 토속촌이라는
일개 삼계탕집까지 세무조사했습니다. 취모멱자라는 사자성 아시죠? 머리카락을 풀어가면서까지 작은 허물을 찾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래, 노무현 대통령 수사, 민정수석에게 김해 방문조사하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청와대 버스 보내줬다고요? 이런 뻔뻔함의 극치,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참으로 이런 동시대에 이런 대통령을 줬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검찰 또 어떻습니까? 정권의 비판적인 국민들 마구잡이 수사했고 그러나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충돌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당선인조차 검찰개혁을 공약했겠습니까?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 1차적으로 검찰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 검찰을 소나기에 넣고 야당과 비판적인 국민들을 탄압하고자 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이명박 정권 도덕적으로 완벽했습니까? 도덕이 완벽하게 무너진 정권이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저 화면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 아시죠? 총리. 예.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요. 국제투명성 기구가 조사한 부패 인식지수에서 33위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떨어져가지고 45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탄이라는 나라에 반부패 기술을 전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가르친 나라는 45위, 가르침을 받은 나라는 33위. 이 얼마나 국제적 수치입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가 이룩됐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지금도 정치 군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 피와 눈물에 의한 민주주의가 없었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정치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것은 피와 눈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가져온 그 국민들이고 그 국민들 덕분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대통령 만들어준 그 국민들을 탄압한 게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대통령이 국민을 억압하고 경제를 파탄내고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공기처럼 당연시했던, 그래서 국제사회의 칭송이 자자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엠네스티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정신, 역사의식,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할 말 있으면 나와서 말해. 이명박 대통령은 헌정 역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야. 그런데 뻔뻔하게 측근들하고 사돈을 사면해요. 그리고 자신이 무궁화장을 받아요. 측근과 측근들 사돈의 범죄를 사면한다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범죄를 사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법과 원칙에 따른 사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측근과 사돈을 사면하라는 법과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당이 반대하고 7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박근혜 당선인조차 반대했던 특별사면, 그 이유, 그 진짜 이유 따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신의 대선 자금 비리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입막음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면을 감행에 단행했다라는 그런 한간의 소문이 있습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는 안 되죠. 안 되십니까?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일괄해서 쭉 질문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일간지 인터뷰에서 빈부격차 개선의 성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정말 잘못된 인터뷰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경제 성장의 효과가 밑으로 이렇게 파급되지 못한 것이 아쉽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이후에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서 친서민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주거나 서민 금융이나 또 교육이나 복지 확장 등을 노력을 했고 다만 대통령께서 빈부격차 개선의 성과가 있었다 하고 하시는 말씀은 진위계수가 2007년에 0.312인데 2011년에 0.311로 이렇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제가 지적한 걸 가지고서 반론이 있으면 지적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진위계수가 개선된 것을 반영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이 줄지 않았다 하는 것도 중산층이 1909년에 66.9%, 2010년에 67.5%, 2011년에 67.7%로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합니다. 국민들은 왜 그렇게 자기가 중산층이 아니라고 하는 국민들이 늘어났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은 이제 대기업이나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 이제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잘 사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박탈감이 분명히 작용하고요. 언제든지 과거보다는 현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심리적인 주관적인 요소를 감안한다면은 객관적인 나와 있는 그런 통계 수치를 가지고 이런 건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소용 인사하고 관련해서는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부 초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부 초기에 그와 같은 고소용 강부자라는 네이밍 하에서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는 그런 인사 행태가 이루어졌지만은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망교회 한다고 하지만은 소망교회로서 정부에 진출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상당 부분은 왜곡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총리까지도 소망교회 교인이다. 이런 것을 국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소망교회에 결혼식에 축의금대로 간 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와 같이 사실 입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관계 입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소망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소망교회로 분리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고대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소망교회 다니면 잘 되니까 나중에는 억지로라도 소망교회 다닌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것을 수치를 왜곡을 해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고요. 고려대학 출신의 경우에도 실제로 통계를 해보십시오. 과거 정부하고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히려 고려대학교 동문회에서는 오히려 역차별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남이라고 하지만은 물론 이제 주변에 눈에 띄는 인사들이 영남 중심으로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그건 분명히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통계를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좀 다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부터 그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고소형 강부자라고 하지만은 그 부분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객관적인 자료 갖고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제가 아까 표를 다 객관적인 자료 갖고 말씀드렸죠. 그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경우도 소망교회 교인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 그 자료가 객관적으로 정확한 건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태풍이나 가뭄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가 일어났고, 다만 그것이 안정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성과의 객관적인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은 더 확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원 결과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원 결과를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감사원장을 했고, 감사원이 얼만큼 사명감과 전문성이 있는 집단인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감사원이 감사 보고서를 정확히 읽어보고, 그리고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낸 내용하고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말하자면 포의 안전성이 문제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감사 결과는 포 자체의, 포 본체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고, 바닥 고흥이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고, 그 다음에 준설도 이걸 200년 빈도로 할 것이냐, 100년 빈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견해 차이 문제이고, 수질도 BOD나 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됐지만은, COD를 좀 고려를 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지적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보도자료 작성되는 과정에서 포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수질은 악화됐고, 비용은 많이 드는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작성되는 바람에 언론에서 이것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평가를 어떻게 했고, 언론을 탓을 하십니까? 아니, 언론에서 총체적 부실이라고 했고, 야당에서 총체적 부실이라고 했는데, 감사원장께서 우리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한 바가 없다 하는 것이 지난번 국회에 나와서 감사원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감사원장의 다른 말은 안 보시고 그것만 보셨어요. 네? 자, 통일실에서 재검증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다는 거 안 보셨어요?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실에서 재검증에 나선다는 이야기는 감사 결과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보도자료나 언론에 보도되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반응에 의해서 국민들로서는 이 보가 무너지면 어떡하냐는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이 됐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태국에 우리가 12조 상당의 물관리 사업을 수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많은 환경단체들이 태국의 환경단체 또는 요로에 한국의 4대강 사업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의 결과를 존중을 하면서, 다만 상당 부분이 왜곡되거나 과장, 침소, 봉제됐다는 사항하고, 따라서 우리가 아무 말씀 없이 다 완성됐다, 성공됐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상당 기간 동안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학회 등을 통해서 제3자로 하여금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강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을 챙기겠다 하는 취지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우리가 다시 재검증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노동고용비서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고, 아마 대통령이 그것을 인지하지는 않았다, 이런 수런 결과가 나왔고,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내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뭐 이런 취지로 아마 그런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물급은 없다면서요? 네? 거물급 사찰 안 했다면서요?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수사 결과에서 발표된 내용만을 저는 알고 있을 뿐이고, 그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만 수사 결과에 의해서 고용노동비서관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료에 청와대의 하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말하자면 대통령의 하명 사항이라기보다도 수사 결과에서 지적한 고용노동비서관이라든지 밑에 실무자급의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상당 부분의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찰을 하기 위한 것보다도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든지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것을 정리를 한 것이지, 그것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곧 사찰을 했다 하는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요. 네. 그리고 그 정도 듣겠습니다. 네. 그 정도 듣고요. 들어가십시오.
민주주의 문제라든지 사명복권 문제라든지 검찰개혁 문제라든지 그리고 국제기관에서 한국의 인권 문제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원치 않으시니까 보류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물러나는 총리로서 저는 정치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참 냉정한 시각으로 문제를 봐줬으면 그 말씀만 하십시오. 이 정부에서 제 질문 중에 객관적이 아닌 게 뭐가 있었습니까? 이 정부에서 행한 모든 정책 중에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반성하고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달리 해야 될 정책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그만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명박 정권을 비호하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참으로 답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 5년의 실정을 이야기하기에는 15분은 너무 짧습니다. 15분이 아니라 15일을 준다 해도 국민의 지친 목소리, 성난 민심을 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로하는 일은 4대강 사업, 내곡동 사적,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등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사고 있는 이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차디찬 감옥에서 눈물의 참여력을 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